여러분, 이 말부터 드리겠습니다. 지금 몸이 무너지고 있다면 그건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모른 채 지나가면 앞으로의 10년은 지금보다 훨씬 빠르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거의 말해주지 않습니다. 약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는 분명합니다. 노년의 삶을 망가뜨리는 가장 조용하고 치명적인 원인. 그것은 관절도 뼈도 아닙니다. 바로 근육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나이면 힘 빠지는 게 당연하지. 조금만 아픈 것도 다 늙어서 그런 거겠지. 하지만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이 믿음이야말로 노년을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착각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근육이 먼저 사라졌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몸무게는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계단이 힘들어집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걸어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찹니다. 한번 넘어지면 예전처럼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모든 변화는 하나의 공통된 출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육 감소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충격적인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년에 찾아오는 많은 통증과 불편함은 실제로는 그 부위의 문제가 아니라 그 부위를 지탱하던 근육이 먼저 사라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릎이 아프면 무릎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허리가 굽으면 척추가 약해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학계에서는 보고된 바에 따르면 근육이 충분할 때 관절과 뼈는 생각보다 훨씬 오래 버텨줍니다. 근육이 사라지는 순간 그 부담이 고스란히 관절과 뼈로 쏠리기 시작합니다. 즉, 아픔이 먼저 온 것이 아니라 버팀목이 먼저 사라진 것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평생 원인을 잘못 짚은 채 몸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아도 시원하지 않고 약을 먹어도 해결되지 않는 느낌이 남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근육은 겉으로 티가 나지 않게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체중계 숫자는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거울 속 모습도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몸속에서는 이미 균형을 잡아주던 기둥들이 하나씩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작은 충격 하나에도 몸이 크게 흔들립니다. 그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갑자기 확 늙은 것 같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건 없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던 결과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건 공포를 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근육은 나이가 들어서도 다시 반응하는 거의 유일한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뼈는 회복이 어렵고 관절은 한계가 있지만 근육은 자극을 주면 다시 살아납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노년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힘이 없다고 느끼신다면 그건 끝이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건 아직 회복할 수 있다는 마지막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근육을 포기한 순간부터 노화는 속도를 높이고 근육을 지키기 시작한 순간부터 노화는 분명히 느려집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근육을 어떻게 대했는지가 문제였을 뿐입니다. 이제 다음 부에서 두 번째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육이 왜 단순히 힘을 쓰는 조직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존 에너지 공장인지, 왜 약으로는 절대 대신할 수 없는지 연구의 근거에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이 흐름을 놓치면 다시는 이런 관점으로 몸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 함께 가시죠. 잠깐만 멈추고 이 질문 하나만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왜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움직여도 멀쩡하고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버거울까요? 유전 때문일까요? 약을 더 많이 먹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그 차이는 놀랄 만큼 단순합니다. 몸 안에 남아있는 근육의 양, 바로 그것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근육은 힘이 아닙니다. 근육은 여러분의 생존 에너지 공장입니다. 이 말을 가볍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숨 쉬고, 걷고, 생각하고, 회복하는 데 쓰는 에너지의 상당 부분은 근육에서 관리됩니다. 근육이 줄어드는 순간 몸은 에너지 빈곤 상태로 들어갑니다. 아무리 잘 먹어도, 아무리 약을 챙겨도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부족해지는 상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잠을 자도 개운하지가 않아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기운이 빠져요. 연구에 따르면 이런 만성적인 피로감은 단순한 나이 문제가 아니라 근육이 에너지를 저장하고 공급하는 능력이 떨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근육은 혈당을 받아들이고 필요할 때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대한 창고입니다. 이 창고가 비어가면 몸은 항상 부족하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여기서 더 자극적인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몸은 스스로를 살리기 위해
에너지를 아끼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그 결과 무엇이 줄어들까요? 움직임이 줄어들고 회복력이 줄어들고 면역 반응도 둔해집니다. 즉, 피곤해서 안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근육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몸이 움직이지 말라고 브레이크를 거는 것입니다. 의학계에서는 보고된 바에 따르면 근육량이 충분한 사람은 같은 나이에서도 감염 후 회복 속도, 상처 회복, 일상, 피로 회복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건 체력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 전략의 문제입니다. 몸이 위기 상황에서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기준이 바로 근육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에너지 고갈이 서서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하루아침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대신 매년 조금씩 활동 범위를 줄입니다. 외출이 귀찮아지고 계단을 피하게 되고 결국 움직이지 않는 생활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상태를 나이 탓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연구자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나이가 아니라 근육 에너지 시스템이 꺼져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약은 에너지를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음식도 그냥 에너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 에너지를 받아서 쓰게 만드는 장치가 바로 근육입니다. 근육이 없으면 영양도, 휴식도, 관리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챙기는데도 왜 점점 약해지죠? 라고 묻습니다. 답은 단순합니다. 받아줄 근육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분명한 희망이 있습니다. 근육 에너지 공장은 완전히 멈추기 전에 다시 켤 수 있습니다. 아주 큰 자극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근육을 다시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육은 쓰면 반응하고 반응하면 에너지를 다시 돌려줍니다. 이 순환이 살아나는 순간 몸의 느낌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음 부에서 세 번째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근육이 줄어들면 병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지, 왜 병을 막으려면 병이 아니라 근육부터 봐야 하는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미 여러분은 노화를 다르게 관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계속 함께 가시죠. 이제 세 번째 비밀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듣고 나서 가장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병이 먼저 오고 몸이 약해진다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구자 관점에서 수많은 자료를 분석해보면 순서는 생각보다 자주 거꾸로입니다. 병이 와서 근육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근육이 먼저 줄어들었기 때문에 병이 들어오기 쉬운 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비밀은 이것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병은 아주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한 사건이 없어도 그렇습니다. 큰 사고가 없어도, 큰 병력이 없어도 근육이라는 방어선이 얇아지면 몸은 스스로를 지켜내지 못합니다. 혈당 조절이 흔들리고 균형이 무너지고 작은 염증에도 회복이 느려집니다. 이 모든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근육이 사라진 자리에 병이 하나씩 들어앉는 과정입니다. 의학계에서는 보고된 바에 따르면 근육 감소는 넘어질 위험 증가, 대사 기능 저하, 일상 기능 저하와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근육이 줄어들수록 몸은 외부 충격에 더 취약해지고 내부 균형도 쉽게 깨집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아무 일도 아니었을 상황이 어느 순간부터는 큰 문제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이 있습니다. 근육은 병과 달리 일상 속 선택으로 되돌릴 수 있는 영역이라는 점입니다. 병은 갑자기 찾아오지만 근육은 매일의 생활 태도에 따라 조금씩 바뀝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생깁니다. 거창한 운동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헬스장 이야기도 아닙니다. 연구를 보면 시니어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운동을 더 하는 것이 아니라 근육을 쓰는 시간을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으로 짚지 않고 다리 힘으로 천천히 일어나는 습관. 이것만으로도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은 분명한 자극을 받습니다. 하루에 몇 번이냐보다 매일 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걷는 방식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걷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발을 어떻게 딛느냐입니다. 걸을 때 발바닥의 세 포인트, 엄지발볼, 새끼발볼, 발 뒤꿈치, 이 세 곳을 바닥에 지그치 눌러주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빨리 걸 필요 없습니다. 오래 걸을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이 세 지점이 바닥을 느끼고 있다는 감각만 유지해도 됩니다. 이렇게 걷기 시작하면 발에서 다리로, 다리에서 엉덩이로 근육 신호가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연구에 따르면 발바닥 감각을 살린 보행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균형 근육과 자세 근육을 동시에 깨우는 자극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하고 있는 걷기를 근육을 살리는 걷기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을 막기 위해 더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방향만 조금 바꾸면 됩니다. 근육은 하루아침에 늘어나지는 않지만 하루아침에 반응은 합니다. 오늘부터 의자에서 일어나는 방식 하나, 걷는 발바닥 감각 하나만 바꿔도 몸은 바로 신호를 받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쌓이면 병이 들어올 자리는 점점 줄어듭니다. 바음부에서는 네 번째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근육이 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지켜야 할 근육이 따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디에 힘을 써야 하고 어디는 굳이 애쓰지 않아도 되는지 일상에서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몸을 다시 설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계속 함께 가시죠. 네 번째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안도합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우리는 모든 근육을 다 키워야 한다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구를 보면 나이가 들수록 지켜야 할 근육은 분명히 따로 있고 굳이 애쓰지 않아도 되는 근육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열심히 해도 몸은 바뀌지 않습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니어에게 가장 중요한 근육은 보이는 근육이 아닙니다. 팔뚝이 굵어지는 근육, 가슴이 튀어나오는 근육, 복근이 갈라지는 근육은 나이가 들수록 우선순위에서 내려옵니다. 이 근육들은 보여주기에는 좋지만 삶을 지켜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과하게 집착하면 관절과 심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첫 번째는 다리를 지탱하는 근육입니다. 허벅지 앞쪽과 뒤쪽, 그리고 엉덩이 근육입니다. 이 근육들은 걷기, 일어나기, 앉기, 균형 잡기의 핵심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부위의 근육이 유지되는 사람은 넘어질 위험이 현저히 낮고 외출 빈도와 자립생활 기간이 훨씬 길어집니다. 다시 말해, 다리 근육은 이동의 문제가 아니라 독립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근육입니다. 흔히 복근이라고 부르지만 우리가 말하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복근이 아닙니다. 허리와 배 깊숙이 해서 몸을 세워주는 자세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허리가 굽고 호흡이 얕아지고 장기 위치까지 흔들립니다. 그래서 배에 힘이 없으면 소화도 호흡도 자세도 동시에 무너집니다. 세 번째는 균형을 잡아주는 작은 근육들입니다. 발목, 종아리, 엉덩이 옆쪽 근육들입니다. 이 근육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넘어짐을 막는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특히 발바닥 감각과 연결된 이 근육들은 조금만 자극을 줘도 다시 깨어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걷는 방식 하나만 바꿔도 몸 전체 안정감이 달라집니다. 그럼 반대로 굳이 애쓰지 않아도 되는 근육은 무엇일까요? 첫째, 크기만 키우는 팔 근육입니다. 무거운 것을 들어올리기 위한 근육은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둘째, 과도한 복근 운동으로 만드는 겉근육입니다. 이 근육은 시니어에게 필요한 안정성보다 긴장만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 속도를 위해 키우는 근육입니다. 빠르게 움직이기 위한 근육은 나이가 들수록 부상 위험만 높입니다. 여러분, 근육은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근육이 제자리에 남아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지켜야 할 근육은 몸을 버티게 해주고 버려도 되는 근육은 없어도 일상은 유지됩니다. 이 기준이 서는 순간 운동과 생활이 훨씬 단순해집니다. 다음 부에서는 마지막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근육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더 해야 할지가 아니라 무엇을 빼고 무엇을 꾸준히 유지해야 하는지 오늘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근육 생존 습관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남은 인생의 방향을 다시 잡고 계신 겁니다. 계속 함께 가시죠. 이제 마지막 5번째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이해하시면 더 이상 노화를 막으려 애쓰지 않게 됩니다. 대신 노화의 속도를 관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5번째 비밀은 이것입니다. 근육을 지키는 사람은 나이를 이기려 하지 않고 노화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뭘 더 바꾸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연구를 보면 삶의 후반부를 결정하는 것은 나이가 아니라 지금 몸에 남아있는 근육의 상태입니다. 근육이 남아있는 사람은 움직임을 유지하고 움직임이 유지되는 사람은 삶의 선택권을 잃지 않습니다. 결국 근육은 힘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더 할지가 아니라 무엇을 놓지 않을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근육을 늘리려 애쓰지 말고 근육이 사라지지 않게 관리하는 것. 이것이 5번째 비밀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습관은 움직임을 끊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에 특별한 운동 시간을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의자에서 일어날 때, 걷기 시작할 때, 몸을 돌릴 때,
근육을 쓰는 선택을 하십시오. 근육은 길게 쓰이는 것보다 짧게라도 자주 쓰일 때 가장 오래 살아남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먹는 양보다 받쳐줄 근육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근육이 있는 몸은 같은 식사에서도 회복 반응이 다릅니다. 많이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먹은 것을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근육은 영양의 목적지가 되어줍니다. 세 번째 습관은 회복을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시니어에게 근육은 빠르게 키우는 대상이 아니라 천천히 지켜야 할 자산입니다. 하루 이틀의 변화보다 매일 같은 자극을 주는 것이 훨씬 강력합니다. 근육은 서두르지 않는 사람 편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에서 저는 한 번도 기적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연구에 따라 반복해서 확인된 사실만 말씀드렸습니다. 근육은 나이를 가리지 않고 반응합니다. 다만 관심을 주는 사람에게만 반응합니다. 지금까지 몸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이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한 문장만 마음속에 남겨보십시오. 나는 나이를 관리하지 않는다. 나는 근육을 관리한다. 이 문장이 바뀌는 순간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몸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채널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채널의 이름은 몸을 읽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몸을 고치려 들기보다 먼저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읽는 연습을 합니다. 아픔이 오기 전에, 무너지기 전에 몸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아채는 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근육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힘을 기르는 일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균형이 어디에서 무너지고 있는지를 읽어내는 일입니다. 걷는 방식 하나, 일어나는 자세 하나, 그 작은 선택 속에 지금 내 몸의 상태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나이를 바라보던 시선에서 몸의 균형을 읽는 시선으로 한 걸음 옮겨오셨다면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것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병을 붙잡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숫자와 진단에만 매달리지도 않습니다. 대신 몸과 마음이 어떻게 균형을 잃고 어떻게 다시 중심을 찾는지를 함께 읽어갑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마음속으로 정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나는 몸을 몰아붙이지 않는다. 나는 몸의 신호를 읽는다. 그 태도 하나가 근육을 살리고 근육이 살아나면 삶의 균형도 함께 돌아옵니다.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내 몸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 문장은 이 채널과의 약속이자 여러분 자신과의 약속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몸을 읽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몸과 마음의 균형을 함께 읽어가겠습니다.